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부패의 그 당사자에게 내용 증명도 보내고요. 그리고 미국 CIA에다가도 고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사드에게까지 고발 신고하는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이상로 기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오경영 씨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사, 그 용해 기사를 제가 조금만 더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이 그러니까 조그맣게 국회에서 폭로한 건데요. 그러니까 6월 3일 날 그 지방선거가 있었고 6월 8일 날 개혁신당에서 동부지방법원에다가 증거보존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송파구선거위원회가 한 1900매 상자로 한 1900 정도 된대요. 그것을 경기도에 있는 한 그 폐기업체에다가 펄펄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밝혀졌는가 하면 그 폐기물 업체에서 확인서를 써줬어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7,000kg, 그러니까 1,900 그 상자를 용해했다 하는 것을 확인서로 써줬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그 확인서가 나왔다는 거는 누군가가 두 군데에서 나왔을 겁니다. 첫째는 용해를 해준 업체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용해해준 업체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 안 되는데 돈을 받고 하겠어요?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나왔냐?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내부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용돈 TV에서 이 현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양심선언했죠.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막을래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또 이재명이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정은 없었잖아. 그리고 가짜 뉴스는 엄벌해야 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조금 늦은 이유가 이재명에게 또 내용 증명을 쓰느라고 늦었습니다. 자, 내용 증명 내일 아침에 내용 증명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해 드리겠는데 제목이 뭐냐면 규하에게는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 증명 제목을 정확하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규하에게는 끌려 내려오든지 자발적으로 내려오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의 선택만 있다. 자, 제목이 그겁니다. 규하에게 남은 선택은 끌려 내려오든지 아니면 스스로 내려오든지 두 개의 선택지 외에는 없다 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을 쓰느라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오기를 아주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 오세훈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좀 길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첫째, 오세훈과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4월 15일 날 4.15 총선이지요. 그때 오세훈의 상대편 파트는 고민정이었습니다. 졌어요. 오세훈이가 졌습니다. 광진 쪽일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벽돌 투표지가 발견이 됐고 또 이 수학적으로도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의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세훈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당신은 떨어지지 않았다. 고민정이가 부정투표한 거다. 그러니까 싸워라 라고 얘기했는데 오세훈이가 뭐라 하냐면 아니에요. 부정투표가 없었어요. 나는 고민정이보다 못해요. 즉 고민정이가 나보다 훌륭해요. 그래서 고민정이가 당선된 거예요. 부정선거는 없었어요 라고 한 인물이 오세훈입니다. 자, 그래서 오세훈이는 어떤 대가를 받았을까요? 그 뒤 2년 뒤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때 상대는 박영선이었습니다. MBC 출신의 박영선. 자, 시진핑이가 어디렇게 생각했어요? 또 선거관리는 참 오세훈이 훌륭한 사람이야. 부정선거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보답으로 그 뒤에 됐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했어요. 부정선거에 당해도 나는 부정선거 없었어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꼭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진핑이 꼭 보상을 내려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세훈, 나경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떨어져도 기뻐해요. 다음번에는 내가 될 수 있으니까 기분이 합니다. 이번에 조전혁이라고 있습니다.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선거였죠. 지난번에 조전혁 후보가 그때 보궐선거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때 우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 제가 사비를 봐줬어요. 그래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때 조전혁 씨가 우파 단일 후보로 추대가 됐어요. 그리고 졌습니다. 지금 정근식이죠 아마. 근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역시 사전투표에서 졌고 엄청나게 많은 부정투표지가 나왔어요. 벽돌투표지가. 그래서 우리가 조전혁이 보고 야 소송해라 투쟁해라 그랬더니 조전혁이가 뭐라냐,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조전혁이 속으로 기뻤을 거예요. 와, 이제 내가 다음번에는 되겠지, 다음번에는 내가 교육감 될 거야 라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조전혁이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조전혁이 또 떨어졌죠. 이제 시효가 다 끝났던, 이제 막판까지 갔으니까 또 다시 보상해줘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이제 볼 거 다 봤어요. 자, 시초를 열은 사람이 오세훈이라는 겁니다. 오세훈이가 부정선거로 떨어져도 부정선거 아니라고 주장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당선시켜준다는 교과서적인 모범 샘플을 남긴 사람이 오세훈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 오세훈이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떨어지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송파에서 난리를 치니까 갑자기 새벽에 붙는 걸로 해놨죠. 근데 자기가 3월 6일날 막 질 때 뭐라 했냐면 이거 개표 중단하고 재선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당선됐거든요. 뭐라 그랬냐? 재선거할 필요 없다고 그런 거예요. 자, 정치인이 말을 바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젠가 또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단독으로 한 30분만 좀 만나고 싶대요. 여러분, 검은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은 거래. 자, 지금 아까 장지환 박사 말씀하셨지만 서울 시내 구청장 12명이 억울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는 현직 구청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이가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이거는 재선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제 후배 누군지 아시죠? 여자 후배 누구죠? 예? 이준숙. 예, 제 여자 후배입니다. 이준숙이가 뭐라고 하는지 하면 그대로 얘기할게요. 내가 당선증을 반납해도 좋으니 재선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역시 MBC가 좋은 방송이에요. 그죠? 예. 자, 오세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오세훈이가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어요. 그때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때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죠. 자, 여러분, 딴 사람은 이거 잘 얘기 안 할 텐데 오세훈이가 정치 방역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앉아있으면 다 걸리는 겁니다. 팬데믹 때 2m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집회하면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오세훈이가 서울 시민 수천 명을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람입니다. 오세훈이가. 자, 그때 경기도지사는 누구였냐면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의사회 회장이 막 오세훈이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막 비난했더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나도 안 하고 싶어. 내가 왜 경기도민을 왜 고발하겠냐? 근데 오세훈이 때문에 내가 어쩔 방법이 없어. 오세훈이가 막 서울 시민을 고발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이겁니다. 오세훈이는 정치 방역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오세훈이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그만두라 그러면 빨리 내려갈게요. 예.
시청률이 좋음으로 계속합니다. 자, 오세훈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얘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오세훈 전임시장이 박원순이었어요. 박원순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 시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모두 없애버린 사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기 달동네 가서 벽화 그림 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달동네 사람들이 벽화를 원할까요?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원할까요?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죠. 그 다음에 또 박원순이가 제가 알기로는 저쪽 삼양동 쪽인가 어딘지 알고 있는데 다락방인가 어디 가서 여러 날 선풍기 켜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거기다가 산동네에 있는 사람들 올라가기 힘드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놔주겠다. 산동네에다 에스컬레이터를 놔주겠다 그랬습니다. 누가 제일 반대했을까요? 산동네의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산동네 에스컬레이터를 원하지는 않아.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을 원해.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면 그 사람들은 좌파의 표를 안 찍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서울시장이냐?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됐어요. 자, 오세훈이나 박원순이나 똑같아요. 50보 100보입니다. 오세훈의 부동산 정책도 똑같습니다. 오세훈은 나는 대통령이 돼야지. 내가 서울시 대통령이 돼야지.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표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으느냐? 강남에 이런 데 가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오케이. 땅을 내놔라.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줘라. 그리고 임대주택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로얄층의 임대주택을 배치해라. 이 짓을 했어요. 자, 강남이나 이런 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서 은마아파트 같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오세훈이가 강요한 거예요. 결국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박원순 때도 미뤄졌고 오세훈 때도 미뤄졌어요.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처제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추진하려다가 포기한 데가 많아요. 왜? 박원순이하고 오세훈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자. 내려가라 하면 금방 내려갈게요. 예. 시청률이 좋음으로 계속 갑니다. 자, 이재명 서울시장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재명 서울시장이요. 자, 이재명 서울시장은 우리가 알듯이 청계천을 복원했습니다. 청계천을 복원했어요. 자, 죄송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을 복원했습니다. 우리 도시 전문하는 학자 중에는 좌파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파 학자. 그 좌파 학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좌파에는 스펙타클이 없다. 이명박 같은 스펙타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계천 복원을 좌파 시장은 죽었다 깨려도 못해요. 이 오세훈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왜? 그런데 스펙타클이 없어요. 제가 오세훈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과감하게 풀어라. 강북에 용적률을 마음대로 달라는 대로 주라. 1000%, 20,000% 주라. 동경은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장을 부총장으로 임명해서 서로 경쟁해서 빨리 재건축을 하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겠죠. 용적률 많이 높여주면 그 사람이 부자 되면 안 되죠. 그러면 또 난리가 치고. 그래서 제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로 국민연금을 참여시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익 많이 나면 국민연금이 부자가 되겠죠. 이런 스펙타클이 없다는 겁니다. 스펙타클. 웅장함이 없는 것이지요. 좌파는, 오세훈이는 좌파입니다. 좌파의 머리에서는 웅장함이 나올 수 없어요. 이게 좌파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내려가라 그러면 지금 내려갑니다. 자, 이명박이가 이제 서울시장에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죠. 그때 대통령이 될 때 뭐냐면 자기는 4대강을 개발하겠다고 그랬어요. 4대강. 그러니까 난리를 쳤죠. 왜 4대강을 개발하는데 난리 치냐.
4대강을 개발하면 청계천 효과가 날 거라 이거예요. 전국에 청계천 효과가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좌파가 집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무조건 4대강 개발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 4대강 개발을 가장 반대한 회사가 MBC예요. MBC, 유명한 MBC PD 수첩에서 난리쳤어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에너지학자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 석유는 언젠가 고갈된다. 맞죠? 에너지는 언젠가 가격이 뛰거나 내려가지만 결국 올라갈 때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나라가 가장 선진국이냐? 먼 바다에서 많은 화물을 싣고 온 배가 내륙 깊숙이 들어가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리고 봐라, 배가 이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돛담배가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돛담배를 만들었습니다. 원양 그 컨테이너선에 돛담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유럽은 배가 깊숙이 내륙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명박에게 제가 두 가지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말 뭐냐면 그때 광우병 파동이 났을 때 물러서지 말았어야 됐어요. 예? 근데 이명박이 저 뒤에 가서 뭐 아침 이슬 벌렸다고 그러더라고. 예, 이게 큰 실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4대강 개발하면서 운하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이거를 포기했어요. 이 두 개 다 MBC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MBC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MBC가 빚을 갚아야 돼요. 예, 저는 그런 힘이 없고 이준수이가 빚을 갚아줄 겁니다. 예, 기대하십시오. 자, 종합합니다. 오세훈은 좌파입니다. 오세훈은 머리 구조가 스펙타클이 없습니다. 오세훈이 서울시를 살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은 좌파적 머리로 스펙타클이 없고 얄팍하게 재개발 재건축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뭐 내놔라 저거 내놔라 그래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박원순 그리고 오세훈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세훈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자기의 분리를 떠나서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정선거로 당선돼서도 떳떳해야 하는 겁니다. 나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당선증 반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다음에 대통령 나오려고 그럴 겁니다. 그죠?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오세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뽑아주면 즉각 배신한다 오세훈, 시켜주면 딴짓한다 권영세. 자, 제가 구호 외치고 물러나겠습니다. 저 송파에서 하는 건 그 구호입니다. 부정선거 재선거입니다. 자,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하나 더 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예, 오세훈은 물러가라. 오세훈은 물러가라. 오세훈은 물러가라. 한 번 더. 오세훈은 물러가라. 오세훈은 물러가라. 오세훈은 좌파입니다. 오세훈은 물러가라. 이재명이도 좌파입니다. 이제 오세훈과 이재명은 동시에 물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